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 다우트, 의심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나왔던 다우트라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에도 노미네이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화였던 것이 다우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신부님이 어떤 굉장히 진보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을 가진 신부님이 어느 성당에 새롭게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성당이었고, 신부님은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여기에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도 함께하는 그러한 성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롭게 온 이 신부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가르침과 그리고 아이들과의 그런 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과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당의 그 신도들에게도 굉장히 금세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신부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학생 가운데 흑인의 어린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나누는 모습을 여기에 수녀님이 이제 한 명의 수녀님께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제 그 수녀님이, 그런데 이 수녀님이 이 학생과 그 신부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부님과 상담 후에 이 학생이 굉장히 뭔가 좀 어두워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부님이 뭔가 좀 부적절한 행동을 이 학생에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사건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의 사건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녀님께서 이 신부님을 이제 의심의 그런 눈으로 이제 계속 바라보시게 되고요. 근데 한번 이제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행동, 신부님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 신부님께서 차를 마시면서 설탕을 이렇게 타시는 모습만 보고서도 저 신부님이 뭔가 또 부적절한 짓을 한 것은 아닌가, 부적절한 상황을 또 만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품을 정도로 굉장히 한 번 생긴 마음의 의심이 굉장히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신부님도 그러한 의심의 그 눈짓을 느끼시게 되고, 결국엔 이 수녀님과 그 격렬한 그 대화를 나누시게 되고, 왜 나에게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아이에게 신부님은 했다고 의심이 거의 확신이 되는 그런 마음을 이 수녀님은 가지게 되셨던 겁니다. 결국 이 수녀님은 그런 그 신부님과의 갈등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신부님을 추궁을 하고 몰아세우고 결국에는 그 성당에서 이제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녀님이 다른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신부가 떠나갔지만, 이 신부님이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 속에서 이 의심의 마음은 지워지지가 않는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영화는 이제 나우트라는 영화는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 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의심이 들었던 상대가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이 쉽게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나우트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는지 제가 오래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는 아내라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 신혼부부,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된 그런 신혼부부였다고 합니다.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아직은 금슬이 좋고 굉장히 깨가 쏟아지는 그런 상태의 신혼부부였는데, 자, 이 남편은 어느 조그마한 회사의 과장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창 좋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그 쉬는 날에 그 회사 직원 가운데 한 분이 이 남편에게 업무적인 일로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근데 이 회사에는, 여성 직원은 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명은 이제, 유부녀였고, 한 명은 이제 미혼의 그런, 처녀분이셨다고 합니다. 아가씨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 전화를 했던 사람은 이제 아가씨였습니다. 미혼의 그 아가씨였는데, 업무상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말 쉬는 시간에 좀 부득이하게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 생기게 됐었는데, 이 남편이 근데 이 그 여성과 그 자기 직원과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너무 굉장히 상냥하고, 그리고 또 업무적인 일이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슬쩍 이제 질투의 마음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마음이 조금씩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설마 우리 남편이 저 그 직원과 미혼의 직원과 그 아가씨와 조금 마음이 이제 통하는 상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회식을 하고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고 이게 좀 집에 들어왔는데 옷에 이 찌개 자국을 이제 묻히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좀 하얀 와이셔츠였기 때문에 그런 그 찌개 자국들이 아주 조금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술에 취해서 와이셔츠에 김치, 찌개에 자국을 이렇게 묻히고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봐도 그 찌개에 자국인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 혹시 그 여자의 그 립스틱이 아닌가? 설마 이 남편이 지금 회식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설마 그 여직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의심의 마음이 불현듯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서 그 해장국을 끓여주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 이렇게 내놓고 대충 먹게 하고서 이제 출근을 시켜버렸다고 하던데 이러한 그 의심의 마음들은 굉장히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남편이 청첩장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청첩장이 바로 그 직원 미혼의 그 여직원의 결혼식 그런 청첩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청첩장을 확인하고 난 이후가 돼서야 그 남편에 대한 그런 의심의 마음이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게 됐고 그동안 자기가 그 남편과 그 아가씨 사이를 의심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게 뭐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라는 그런 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이 의심이라는 것은 좀 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우리들에게 침투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근데 쉽게 침투하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럼 의심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심소에 속하는 그런 마음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의 가지수를 뭐 75가지 또는 이제 100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마음, 그 심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심왕과 그리고 그 심왕이 작용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 작용들 이것을 이제 심소라고 합니다. 자, 의심은 이 심소 가운데 하나로서 근본 번뇌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번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심. 한자로는 의심할 때 쓰는 그 의라는 것으로 쓰고 자, 산스크리트는 비치키차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 되겠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자, 불선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착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착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질 때는 의심의 마음을 가질 때는 그 다른 좋은 영향력을 가진 마음들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마음의 작용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의심
불교적으로는 의심이라고 그 심소 가운데 하나의 마음 작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 되겠습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 정말 믿을 게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쉽게 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는 또한 그 한 번 먹었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작용들을 되는 것이 이제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부처님 마지막 말씀을 역시 떠올려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아빠마데나 쌈빠됐다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자,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정진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너가 원했던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 여기서 저희들이 우리들이 많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하는 노력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들만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런 그 내가 한 노력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는 이러한 힘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그런 유전자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이제 박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노력들의 결과를 이 생에 바로 얻을 수 비록 지금 현생에 내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후손, 나의 자식, 나의 후손들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면 그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운동을 잘하는 부모님이었다면 운동을 잘하고 열심히 했던 부모님이었다면 그 자식도 또한 굉장히 운동에 소질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유전자의 힘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내 자식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보면은 묘하게 내 지금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애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했던 유전자가 그 자식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당연히 내 아내와 비슷하고 내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사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발 그 아빠나 엄마를 닮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자식들은 그 어머님과 그리고 아버님의 유전자와 좀 비슷한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정진의 힘 이런 것들이 연애를 하면서 생기게 된 정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리들이 이 의심의 마음은 빨리 있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만한 노력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간 거기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결과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